네, 다음 주제는 어떻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탄절인 어제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떠한 사연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던 피해자 집으로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거짓 주문해서 배달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강정 30인분이 배달됐다. 지금도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사연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허 변호사님? 일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요. 이제 점주가 올린 글입니다. 제목 자체가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언뜻 보면 성탄절을 기념하는 훈훈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내용을 보니 이게 험악한 얘기더라고요. 일단 20대 청년들 몇 명이서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협박을 하기 위해서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시켰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게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시켰기 때문에 점주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대신 주문자는 아들 이름으로 해달라라고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점주는 33만 원어치 닭강정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 갔는데요. 실제로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는 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수증에 적힌 아들 이름, 아들이 주문했다고 해주세요라는 글을 보고는 이제 이런 사연을 털어놓은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짓을 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장에서 33만 원은 결제를 했는데 이제 점주가 돌아와서 결제를 하셨어요? 네,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못 먹으니까 그러면 3박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갖고 가라. 라고 했는데 점주가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가게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니 그 사람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박스 가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결제 취소를 시키면서 그 글을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또 들으니까 닭강정집 사장님도 굉장히 그 어떤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달리 이거를 소위 거짓 주문한 이 가해자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 성탄절에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가해자들이 20대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 괴롭히는 거예요? 한 대상을? 네, 그렇죠. 사실 이 학교 폭력의 이 고통이 사회에 나와서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되고 이제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다면 피해자뿐만 아니고 사실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받아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다 보면 사실 가해자들에게 함부로 뭐 저항을 한다든지 어떤 가해자들의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함부로 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굉장히 위축되고 이제 주눅된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시하는 대로 마음대로 상대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들은 이제 권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재미를 갖다 느끼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정도가 이제 심해지고 심지어 이런 33만 원의 허위 주문을 하는 이런 무리한 행동까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난 같지도 않은 장난인데 이런 장난이 즐겁습니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닭강정 사장님께서 이 가해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 고소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형법 314조를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위계, 즉 속이는 행위죠.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 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 33만 원 중 30만 원 정도를 취소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형법상 업무방해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난 전화를 한, 뭐 장난 전화는 아니지만 허위 주문을 한 이 친구들에 대해서요. 이 경우에 이제 방조를 했다 하더라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똑같이 이 소액이긴 하지만 30만 원 정도를 물어야 되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해자들이
과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피해자 가족들은 일이 커지길 원치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가해자들이 이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들은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사를 받고 나서 어떤 진술을 할지도 의문이고 과연 반성을 할까? 이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교수님? 그래서 뭐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엄하게 이제 처분을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진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 주변에 이제 또 가족들끼리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실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이야기를 갖다 면전에서 이제 듣고 예. 좀 반성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하고 그래야 이제 용서가 되는 거지. 이 단지 이 뭐 돈만 뭐 30몇만 원 돈만 뭐 물려준다고 이게 뭐 제대로 해결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허윤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